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미국이 간섭한다면 일본을 가장 먼저 공격할 것이다. 최근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에서 일본이 휘말려들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미일 국방장관 회담 당시 미국과 일본은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당한다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그 뒤로 일본은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의 민감한 부분을 자극하면서 미중 갈등에 깊숙이 관여하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대만 본토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대만을 국가로 승인해주는 액션을 취하는 등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도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을 자극하던 일본은 또 남중국해에서 중국에게 굴욕까지 안겨주게 됩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항공모함이 같은 시기에 남중국해로 진입해서 각자 해상훈련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미 항공모함이 이곳에서 훈련을 전개하자 중국이 하루 만에 항공모함을 보낸 것인데 두 나라 항모 전단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 동시 출격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었는데요. 양국 함정들이 남중국해에서 맞닥뜨린 가운데 미 해군은 홈페이지를 통해 머스티남 선상에서 두 명의 지휘관이 멀지 않은 거리에 랴오닝함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 함장은 의자에 앉아 다리를 뻗어 난간에 올리며 중국 함정을 여유롭게 바라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는 미군이 랴오닝 항모 전단의 움직임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국 측에 알리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국을 열받게 한 것이 있습니다. 랴오닝함 감시 사진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랴오닝함을 인근 거리에서 감시하는 일본 호위함 사진도 공개된 것입니다. 최근 트위터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소형 구축함이 랴오닝함 및 호위함에 앞서 나가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에는 랴오닝함 옆으로 중국 해군 504A급 미사일 호위함이 보이고 다른 한쪽으로 중국 해군 소속이 아닌 함정이 포착됐습니다. 외관으로 보면 일본 무라사마메급 혹은 다카나미급 호위함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대만 자유시보도 랴오닝함 감시는 미국 함정만이 아니었다. 랴오닝함과 일렬로 항해하는 일본 호위함의 사진이 인터넷에 파다하다는 랴오닝함의 또 다른 굴욕을 선사했습니다. 미국은 물론 일본까지 와서 중국을 조롱하고 있다는 소식에 중국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국 측은 전쟁마저 거론하며 극도로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더 무모한 행동에 나선다면 조만간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1위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에게는 말로만 화를 내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며 분노 조절을 잘 하고 있지만 본인들보다 군사력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일본에게는 격한 반응을 보이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즉 일본이 공식적으로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를 하겠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중국은 일본에게 직접적인 군사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역에 주둔 미군이 있는 곳이자 대만 통일작전을 방해할 미군의 최전선입니다. 또 일본이 미국의 총알바지를 자처하고 나섰기 때문에 중국에게도 일본을 공격할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당장 중국, 일본 간의 전쟁이 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지만 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최근처럼 양국 간의 감정이 격화될수록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중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과 일본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들 때문에 동북아 지역은 평화로울 수가 없는데요. 현재 중국과 일본은 일본명 센카쿠 열도, 중국명 갸오디다오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토 분쟁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충돌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단순히 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며 세계 각국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세계 3차 대전으로 번질 확률도 있습니다. 일단 단순하게 중국과 일본의 전력만 놓고 보겠습니다. 중국은 넓은 대지와 인구에 맞게 엄청난 육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육군 병력만 비교시 중국 육군은 140만, 일본 자위대는 15만으로 엄청난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가 다는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육군의 경우는 군사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이 당연히 대병력을 가진 중국의 우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들이 전쟁을 해서 중국군이 일본에 상륙하는 상황이든 일본 자위대가 중국 해안가를 장악하는 상황이든 육지전이 벌어질 경우 그것으로 전쟁은 이미 끝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전쟁 양상은 해군과 공군력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일본은 섬나라라는 지리학적 특징과 더불어 자위대라는 특성에 맞게 상당 부분 해군 전력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010년대까지는 일본이 우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중국이 우세하다는 평가를 내리는 전문가들도 생겼습니다. 최근 중국 해군이 마구잡이로 구축함을 뽑아내면서 워낙 공격적으로 세력을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군력에서는 F-35, F-15J 등 미국의 기술을 가져온 일본이 기술력에서는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전투기는 기술력은 부족하지만 이 또한 3배나 차이나는 막대한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갈수록 빠르게 벌어지는 경제 규모의 엄청난 차이와 이로 인해 양국이 퍼붓는 국방비 액수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질적으로도 중국이 일본을 압도하리라는 점은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국방비는 공식적인 비용만 1,800억 달러를 넘어갔으며 이는 연간 480억 달러 수준의 일본의 3배 이상입니다. 이렇게 양국의 단순 국방력으로만 비교해보자면 중국이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전쟁은 이들 두 국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결국 미국의 참전으로 완전 달라질 수 있는데요. 미국은 일본과 동맹국이기 때문에 이런 분쟁에서 개입할지의 여부는 상당한 관심사가 됩니다. 미국은 이 지역 분쟁에서 일본을 계속 지지해왔으며 미일 방위조약에 의거하여 일본이 공격을 받을 경우 한정으로 개입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국 공산당이 동북아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미국이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가세한다면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점점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한국은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자국의 안위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군의 군사력을 굳이 끌어들이기보다는 전력을 보전하여 중국이 확전하지 못하게 막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한국은 아마 중국이 먼저 전면 공격하는 등 선을 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려 하진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결국 전쟁의 승패와 무관하게 지루한 싸움이 계속될 것이고 중국과 일본 모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식의 팽팽한 전황이 전개된다면 한국은 뜻밖의 이득을 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을 맞아 패망한 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장이나 산업시설이 모두 파괴돼 경제가 만신창이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위기에 일본을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6.25 한국전쟁입니다. 당시 일본의 총리였던 요시야 시게루는 한국전쟁을 보고 이것은 일본을 위한 천우신조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쟁을 발판으로 망했던 일본의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미군은 일본을 한국전쟁의 병참 기지로 활용했습니다. 전투 중 파괴된 차량의 80%, 무기의 70%를 일본에서 수리했습니다. 한국에서 3년간의 전쟁 동안 일본은 한국에서 쓰이는 각종 무기와 물자를 생산하여 팔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자동차 기업 도요타는 망하기 직전이었지만 한국전쟁 덕에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게 되었고 유례없는 경제 호황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국전쟁 전 일본의 외환 보유고는 약 2억 달러였지만 끝나고는 9억 달러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중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한국이 전쟁 특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 특수는 전쟁 특별 수요의 줄임말로 전쟁 발생에 따라 관련 재화에 대한 수요량이 크게 늘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중국의 계획대로 일본의 주일 미군 기지가 타격받게 된다면 미국이 이 지역에 물자를 낼 수 있는 방법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6위의 무기 수출국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무기 체계들을 생산 및 지원 가능합니다. 또 대량 생산 시설까지 갖추고 있어서 미국과 일본은 유사시 한국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거 한국전쟁 당시 일본이 특수를 누렸던 것처럼 한국도 엄청난 전쟁 특수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동북아에서 한국을 힘들게 했던 중국과 일본이 최근 들어 서로 신경전을 펼치는 것을 보니 굉장히 흥미진진한데요. 한국도 양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양국의 갈등을 최대한 국익의 관점에서 이용하는 전략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